자, 오늘은 대리부터 갑니다. 대리. 페이지 28페이지. 자, 대리의 목차. 첫 번째 볼게. 대리의 세 가지 면. 대리의 삼면관계. 갑이 을한테 대리권 수여하죠. 내 아파트 좀 팔아줘. 수권행위를 통해 을이 대리인이 돼요. 갑을 본인하고 대리인, 갑을 사이 관계, 대리권 첫 번째 측면. 그러면 대리인이 갑 아파트를 병한테 팔아요. 매매계약.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그래서 을병 사이 관계, 대리행위. 그래서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인이 계약했지만 이 매매계약의 모든 법률 효과는 계약 당사자의 본인에게 다 귀소, 효과 귀소. 그래서 대리의 세 가지 면,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 귀소.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게 복대리죠. 복대리.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서니만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이놈이 복대리인이죠. 그래서 대리인이 자기가 안 팔고 딴 놈을 시켜요. 바쁘니까. 그래서 복대리인 병이 갑 아파트 팔려다니까 복대리인 병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을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두 번째 볼게 복대리. 자, 여기까지는 복대리까지는 대리권이 있어요. 대리권이 있는 대리를 유권대리, 있을 대리권이 있죠. 이제 동네가 바뀌죠.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남의 아파트를 팔아요.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 무권대리. 대리권도 없는데 남의 부동산 팝니다. 무권대리. 자, 무권대리는 좁은 의미,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넓은 의미 무권대리, 표현대리죠. 그래서 무권대리는 다시 동네가 두 개.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 몰라도 돼요. 그냥 무권대리. 그다음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예요. 동네가 무권대리야. 그런데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이게 표현대리 제도죠.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삼면관계하고 협의의 무권대리는 고정이에요. 고정. 한 문제. 해마다 나오죠. 그 다음 복대리하고 표현대리가 이제 번갈아 가면 세 문제 나올 때는 둘 중 하나가 나오고 또는 종합 문제로 나오고. 결국 대리는 민법 총칙에서 가장 중요해요. 세 문제는 기본이고 작년같이 네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 뭐 절반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어려워요. 비진이 통정, 차고사기 강박. 작년에 한 문제 나왔어요. 원래 두 문제인데 한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법률행위도 원래 두 문제인데 한 문제 나올 때 있어요. 그쪽에 한 문제 나오면 대리가 네 문제 나와요. 그래서 전에도 법률행위 한 문제 나오고 대리가 네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올해는 세 문제 나올 거예요. 세 문제. 그러니까 법률행위 둘, 의사표시 둘, 대리 셋. 그래서 대리까지 7문제 나와요. 7문제. 자, 대리는 일단 법 조문이 많아요. 법 조문이 많은 데는 민법 항상 법 조문이 먼저 출제돼요. 그래서 법 조문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요. 그 내가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법 조문을 기반으로 대부분 판례까지 해야 점수가 팍 나온다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대리는 법 조문을 먼저 달달달 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판례. 제가 이제 오늘 강조한 별 3개 왕별 판례. 걔들만 정확히 잡으면 세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세 문제 다. 물론 한 문제 정도는 조금 어렵게 내죠. 하지만 맞출 수 있어요. 대리는 열심히 합니다. 협의의 무권대리가 사례 문제로 나오면 조금 복잡하고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친 것만 열심히 하면 풀려요. 표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몇 개 중심만 꽉 잡으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2개 오고 나머지는 다 성립해요. 뭐가 어려워? 큰 중심을 잡으면은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대리의 세 가지 면.
첫 번째 측면 대리. 아이고 야야야. 꼭 실수해요. 자, 첫 번째 측면 대리권이죠. 본인 갑하고 대리인의 사유관계. 대리인은 항상 머릿속에서 갑을병 이게 계속 돌아야 돼요. 갑을병. 갑을병. 그러면 갑과 을 사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 대리권 어떻게 발생하고 대리권은 대리는 어느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하고 범위, 대리권의 범위 여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 일정한 경우 못하게 하죠. 제한. 그 다음 대리권이 태어났으면 출생했으면 죽어야지. 대리권 소멸. 이 세 개가 중요해요. 범위, 제한, 소멸.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한의 남용. 여기까지 알면 아주 좋죠. 여기를 살짝 어렵게 생각해요. 꼭 그래.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여기는 잘 안 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까꿀로 해봐요. 남용부터 해봐. 원칙, 유효, 알랄, 무효. 그것만 하면 끝났는데 이걸 어렵게 써. 지금 원칙, 유효, 알랄, 무효. 그럼 남용. R이 나와요. 남용은. 그러니까 중심 꽉 잡으면 돼. 자, 대리권의 발생은 법률행위, 임의대리. 법정대리, 법률규정. 임의대리, 법정대리. 수권행위가 나오죠. 그래서 대리권의 발생은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하는 법률행위죠. 그래서 수권행위. 그 단어만 알면 되고 이제 범위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험은 여기서부터 나와요. 임의대리권의 범위. 임의대리권은 대리권 수여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권이에요. 이것도 모르면 안 되겠죠. 임의대리, 법정대리 할 때 임의대리. 갑이 을한테 수권했죠. 내 아파트 좀 팔아줘. 수권행위를 통해 발생했다. 임의대리. 그러면 임의대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자, 머릿속에 갑, 을, 병이 그려지고 본인 대리인의 동그라미 빵하고 대리인 병은 상대방 갑을병. 을이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대리인이. 그러면 나중에 잔금 날짜 또는 중도금 날짜에 부동산에서 만날 수 있죠. 얘가 계좌로 쏘면 본인 계좌로 쏴요. 그런데 잔금 날짜에 만났는데 현금을 가지고 왔어요. 현금. 그럼 대리인이 현금 받아야겠죠. 서울에 전화해가지고 부산인데 너 내려와 네가 받아. 대리인 나는 돈 못 받아. 그럼 불편해요. 그래서 대부분 판례 잘 내렸죠. 대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질문이에요. 대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 있다. 5번 나왔어. 5번. 쉽죠.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어. 어렵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맞춰요. 공부하면. 두 번째. 대리인은 이 매매계약에서 해제, 법정 해제 사유가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대리인이 이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로 끝나야 돼요. 대리인은 해제 권한 없어요. 취소 권한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판례가 해제 판례라 해제만 나와요. 취소가 안 나와요. 왜? 대부분 판례가 여기서 해제 판례거든. 항상 출제위원이 대리인은 이 계약을 취소할 권한은 없다. 맨날 해제만 내니까 취소로 바꾸고 싶어. 못 바꿔요. 출제위원은 못 바꾼다. 왜? 대부분 판례가 해제 판례야. 절대 출제위원은 판례를 못 바꿔요. 그래서 맨날 나온 놈이 나와.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다. 판례 그대로 나와요. 민법은. 나는 나 오랜만에 출제 교수로 왔는데 취소를 좀 바꾸고 싶어. 어차피 대리인 취소 권한 없으니 못 바꿔요. 그냥 해제 권한 5번. 그래서 계속 해제 권한은 없다. 해제 권한은 없다. 출제위원은 재량이 없어요. 대부분 판례를 못 바꿔요. 그래서 해제 권한 없다 하면 맞는 집. 상대방으로부터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어요. 해제와 관련된 두 글자가 뜨면 지가 해제할 수도 없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해제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어요. 해제 나오면 무조건 소수로는 없다로 끝나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이. 이 둘은 매매계약점 체결에 체결 대리권을 받은 두 판례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판례는 갑이 을한테 매매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이라는 두 글자가 떠요.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도 또 이 단어가 뜨죠.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해요. 그래서 이행이라는 두 단어가 뜨고 포괄적이라는 세 글자가 뜨게 돼 있어요. 이 판례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 이 단어가 뜨면 체결뿐만 아니라 이 계약 이행에 관련해서도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포괄적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보통 대리인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괄적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속된 매매대금 지급 날짜, 잔금 날짜 7월 1일을 병이 요구하면 지가 뒤로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남은 소수로는 고정돼 이 판례이기 때문에 매매대금 지급 날짜를 뒤로 연기해 줄 권한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없다. X. 해제 권한 있다. X.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없다. X. 소수로 있다 없다만 장난쳐요. 그러니까 오늘 프린트물에 얘들이 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읽고 있지? X 날리는 거예요. 해제 권한 없지? 있다에 X 날리는 거예요. 포괄적 대리는 뒤로 연계해줄 권한 있지? 근데 없다로 있어? X.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대리권의 범위에서 반드시 해야 될 3개죠. 그래서 별 3개 완결이 바뀌었을 거예요. 3번, 4번, 오른쪽 5번. 이 3개를 반드시 하고 나머지는 하시고 싶은 분만. 내가 점수가 좀 잘 나와. 그러면 하시고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절대 보지 말아요. 나머지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6점 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단지 중간에 이제 모르는 질문이 뜰 뿐이야. 자, 두 번째. 오른쪽 목차 2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느냐. 그 구별하는 거예요. 자, 이거 법 조문이죠. 권한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우리 법 조문이 오른쪽 법 조문이 있죠. 보존행위 할 수 있습니다.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하고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두 개가 차이점이 있어요. 보존행위는 무조건 다 해요. 본인 재산 지켜주는 행위니까. 그래서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다. 제한이 없어. 다 해요. 지켜야 되니까 보존. 하지만 이용 계량행위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외워요.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계량은 가능해요. 그래서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고 2번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 있지만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이 두 개. 기본적으로 법조문이 잘 나와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에 나온 게 이 두 놈. 소멸시효 중단. 대리인이 본인 값이 누구한테 빌려준 돈이 있어요. 100만 원 빌려줬어. 아 100만 원 너무 작다. 1억 빌려줬어요. 빌려준 지 내일 모레 10년쯤 돼요. 대리인이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되거든요. 대리인이 이 사실을 알고 지가 소멸시효 진행되는 걸 스톱시켜요. 이게 소멸시효 중단제도죠. 소멸시효는 어떻게 중단시키느냐? 통과포 하면 중단돼요. 권리 행사하면. 대리인이 본인의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될 걸 스톱시켜줬죠. 본인한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존행위로서 허용돼요. 본인 재산 지켜줬으니까. 소멸시효 중단 대리인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지. 그 다음 본인이 아직 등기를 박아놓지 않은 토지가 있어요. 미등기 부동산. 대리인이 지 마음대로 소유권 등기 박아버렸어. 갑한테 욕 먹었어요. 갑한테 욕 먹었어. 왜 욕 먹었을까? 갑은 일부러 안 박았거든. 세금 안 내려고. 근데 이거 할 수 있어요. 그건 갑의 개인 사정이고 객관적으로는 소유권 먹여줬으니까.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등기 본인한테 소유권 먹여줬다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이 둘 중에서는 이놈이 더 잘 나오겠죠. 이놈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놈은 정답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 등기하는 거 할 수 있다. 등기해서 소유권 먹여줬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소멸시효 날라갈 걸 스톱시켜줬다.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거. 대리인은 처분행위는 못해요. 처분은 못해요. 그래서 특별히 네가 처분도 좀 해줘. 이런 특별수권을 하지 않는 한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고난을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 거기에서는 얘들만큼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럼 1번의 기억, 소멸시효 중단,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 등기 다 할 수 있죠? 기한이 도래한 채무 변제할 수 있어요. 기한이 도래한 채무. 날짜 됐죠? 그러면 대신 갚아줄 수 있어요. 이것까지 알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2번의 니은. 처분행위 안 됩니다. 안 되는 놈이 2번의 니은이에요. 처분행위는 별 3개가 없죠. 거기다 별 3개 박아요. 처분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쉽죠. 은행 예금 찾아서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안 되겠죠. 주식으로 바꾸는 거 안 되겠죠. 위험하니까. 이런 것까지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대리권의 제한. 자, 여기도 잘 나오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됩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 자기계약이 뭐예요? 자기계약. 대리인이 지가 사는 거. 병한테 팔아야 되는데 매수인 병자리에 대리인 지가 들어가요. 자, 대리인은 정권을 가지고 계약해요. 본인한테 지시 안 받아요. 따라서 5억짜리를 지가 매수인으로 1억에 사버릴 수도 있어요. 이걸 막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안 됩니다. 쌍방대리도 어느 한 놈이 피해를 보겠죠. 비싸게 팔거나 싸게 팔거나 하면 어느 한 놈이 반드시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 하지만 예외가 항상 발생한다.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가. 본인이 허락해 줬어요. 네가 사겠다고? 그래 안 팔리지 요즘? 다행이다. 고마워. 본인이 허락했죠. 그러면 할 수 있겠죠. 허락해 줬는데. 두 번째, 다툼 없는 걸 전제로 갑하고 대리인하고 다툼이 없는 걸 전제로 전에 갑이 을한테 돈 1억 빌린 게 있다.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 이행을 할 수 있어요. 자, 전에 을이 1억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으로 3억을 받았어. 현금으로. 갑이 갚아야 될 변제기에 왔다. 그러면 을은 원래 3억 받은 것 갑한테 줘야겠죠. 이 3억에서 자기가 받을 돈 1억을 챙긴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항상 자기 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계좌 이체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가 갚을 시기 변제기에 있다면 대리인은 본인 허락 없이도 스스로 자기 계좌 이체할 수 받아낼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지 뭐. 이게 바로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법조문이에요. 자, 이거 완전히 외워놔야 돼요. 여기서는 이게 잘 나와요. 채무이행. 허락은 안 나와. 쉬우니까. 채무이행 할 수 있다. 정확히 외워놔야 돼. 자, 이 채무는 본인 갑하고 대리인하고 다툼이 없어야 돼요.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은 또 안 돼요. 왜? 갑이 을한테 내가 언제 빌렸어? 이렇게 다툴 수도 있고 전에 갚았잖아. 이렇게 다툴 수도 있고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다툼 없는 걸 전제로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 이렇게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 스스로 자기 계좌 이체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등기 신청은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허용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등기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렇게 나와요. 줄여서 등기 신청은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머릿속에 단어가 떠올라야 돼. 법무사가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흘러가고
정답 지문은 얘야, 얘. 채무얘. 여기. 항상 정답 지문은 정해져 있어요. 나오긴 나와. 얘도 흘러가요. 자기약 쌍방대리는 원칙 안 돼. 이건 흘러가. 정답 지문은 여기다 장난쳐. 여기. 그래서 자기약 쌍방대리 금지에서 반드시 할 거.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가 변제기 이르렀다면 본인 허락 없어도 계좌이체할 수 있다. 받아낼 수 있다. 스스로 계좌이체할 수 있다. 자기약 쌍방대리. 그래서 1번에 기억 봐봐요. 기억과 같이 나와요. 법 전문으로 나와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 자기와 법률행위하지 못한다. 쌍방 대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원칙 전문이니까. 자, 넘깁니다. 넘겨요. 공동대리. 수인의 대리인이죠. 수인의 대리인. 갑이 새놈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했죠. 새놈한테. 맨 처음에는 A한테 했어. 근데 못 믿어. B, 너도 좀 부탁해. 못 믿어. C, 너도 좀 내 아파트 좀 팔러 다녀. 대리인이 여러 명. 아파트 빨리 팔아야 되니까. 이게 수인의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A, B, C, 갑의 대리인은 따로따로 놉니다. 따로따로. 함께 다닐 필요 없어요. 이게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대리에서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이거 나오는데 6번 나왔는데 이거 틀린 사람은 한 명 있어. 한 명. 그 사람은 무늬만 쏨새. 원서 한번 써보려고 한 사람. 그런 사람만 틀리지. 1년 동안 공부한 사람 절대 안 틀려요. 6번 나왔어요. 무조건 정답 지문.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X. 정답 지문까지 나와요. 가장 쉽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 이거 외우면 돼요. 각자 대리가 원칙. 가장 쉬워요. 하지만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예외. 본인은 너희들 각자 다니지 말고 함께 다녀. 수권행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르게 정하는 게 각자 대리하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공동 대리가 예외예요. 근데 계속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X.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 이렇게 딱 날려버리는 거예요. 가장 쉽죠. 그래서 이것만 하면 돼요.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대리가 원칙. 자, 이제 대리권의 소멸. 이제 시간이 한 7월달 되니까 쉽죠? 쉽잖아. 처음에는 어려웠어도. 그게 시간의 힘이에요. 시간의 힘. 1년 안에 시험 봐야 돼. 좀 오래 걸리는 사람 2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면 1년 안에 시험 봐요. 1년 안에. 자, 대리권의 소멸.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서요. 법 전문이죠. 항상 갑을 병. 갑이 본인이죠.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는 세 가지. 이렇게 해요. 본인은 사망 한 가지. 그래서 본인한테 다른 사유가 나오면 다른 사유가 나오면 무조건 X지문이라는 얘기예요. 본인은 오로지 사망 한 가지. 본인의 사망 아닌 무슨 사유? 본인의 파산. X. 그래서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는 세 가지.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우리 죽었지. 대리권 소멸. 상속되지 않아요. 자식한테 대리권이 승계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을다시한테 상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멸합니다. 그 다음 대리인이 성년 후견이 개시됐죠.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거예요. 재판 판결. 성년 후견 개시됐죠. 맛이 갔죠. 맛이 가니까 이 판결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시켜줍니다. 본인을 위해서. 그 다음 대리인이 파산했죠. 대리인이 파산. 돈이 궁하겠죠. 갖고 튀어. 매매등, 중도금, 잔금 받아. 그래서 소멸시키는 본인을 위해서. 다 본인을 위해서 우리 법이 대리권 소멸 사유로 한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죽었다.
어린 놈한테 상속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시키는 거. 상속 안 되게 막고. 대리인이 맛이 갔어. 그러면 제가 못 받죠. 옆집 할머니한테 증여해버리겠죠. 공짜로. 그러니까 소멸. 대리인이 파산했어. 거지 됐어. 막 갔어. 거지 됐어. 그러면 갖고 튈 대리권 남용 위험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민법은 본인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대리권을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죽었어, 막 갔어, 거지 됐어. 죽었어, 막 갔어, 거지 됐어. 상속 안 돼요. 소멸, 막 갔어, 소멸, 거지 됐어, 소멸. 자, 대리인이 정확히 봐야 돼요. 성년 후견이 개시돼야 돼요. 대리인이 만약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 후견 개시는 성년 후견 개시 선고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만 소멸,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 뭐 여기까지 나오니까. 자, 이번에는 임의대리 특유 소멸 사유. 방금 본 건 공통 소멸 사유고 임의대리에만 나오는 특유 소멸 사유. 수권행위를 통해서 태어난 대리권, 임의대리. 갑이 수권행위를 해서 태어난 이 임의대리인이다. 그러면 임의대리의 특유 소멸 사유 2개. 갑이 을한테 맡겼죠. 내 아파트 좀 팔아줘. 여기는 반드시 위임계약이 동반돼요. 위임계약. 또는 내 직원들이 일하잖아요. 고용계약. 이걸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해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했다. 위임계약이 종료했다. 고용계약이 종료했다. 그러면 더 이상 팔러 다니면 안 되죠.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데.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임의대리권 바로 소멸시켜버려요. 이건 덜 나오고 이게 잘 나오죠. 수권행위를 거두어 드렸죠. 수권행위 철회했죠. 내 아파트 팔아줘. 수권했는데 그걸 철회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행위 거두어 드릴 수 있다. 맞는지입니다.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왔다고 의심하지 마요. 보통 의심하거든. 언제든지 나오면 X지문 확률도 있어요. 이것만 할 수 있다. 이것도 X지문 확률이 많아. 하지만 언제든지 수권행위 처리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수권행위는 언제든지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리 특유 소멸사 이게 잘 나와요. 수권행위 철회. 언제든지 수권행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까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대리권의 마지막 목차가 대리권한의 남용. 자, 여기가 살짝 어려워요. 저문이 아니라 대부분 판례거든요.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정확히 외우지 않으면 이거 지문에서 못 찾아요. 일단 대리권 남용이 뭔지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대리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남용이란 게 뭐냐? 이 개념을 먼저 외워야 돼요. 이 개념을. 대리권 남용이란 게 뭔지. 갑이 을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했어요. 갑이 을한테 수권했죠. 내 아파트 팔아줘. 을이 팔았어요. 매매계약했어. 그런데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5억을 갖고 튀었어요. 미얀마로.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본인을 배신 때리는 행위. 하지만 이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어요. 매매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는데 대리인 자기 이익. 이걸 외워야 돼요. 대리권 남용하려면 여기부터 해야 돼. 대리권 범위 내라는 거. 내 아파트 팔아달라고 대리권 받았고 그 범위 내에서 팔았어요. 대리권 범위 내. 그런데 대리인이 누구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요?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해. 그럼 갖고 튀었군. 횡령. 횡령으로도 나와요. 횡령. 또 이 단어가 뜨죠. 본인을 배신 때리는 행위. 배임이 배신 때리는 행위죠. 배임적 대리행위. 이 단어가 뜨면 대리권 남용 지문이구나. 이걸 빨리 느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외운 걸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지만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해 본인을 배신 때리는 행위, 배임적 대리행위 나오면 대리권 남용 동네구나. 자,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비록 매매 대금은 갖고 튀어버려서 본인은 돈 한 푼 못 받았죠. 그럴 때 이 대리권 남용한 이 매매계약 효력이 과연 본인에게 효력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갑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돈을 갖고 튀어버려서 병이 소유권 달라고 하면 병! 내 대리인이 갖고 튀었어. 나 돈 매매당 한 푼도 못 받았어. 내가 어떻게 돈 한 푼 못 받았는데 내가 너한테 소유권 넘겨주겠니? 갑은 1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대부분이 이제 판결을 때려야죠.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차가 난 거예요. 일단은 대리권 범위 내다. 유권대리예요. 그래서 대리권 범위 내의 매매계약이니까 대리권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권대리예요. 대리권 남용은 동네가 유권대리예요. 그래서 우리 대리권 파트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동네를 일단 파악해야 돼요. 대리권 남용은 유권대리라는 거. 만약 무권대리였으면 이따 복대리 다음 협의 무권대리 거기서 배웠겠지.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 유권대리. 그럼 있을 유! 대리권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여러 개 가는 거예요. 대리권 범위 내니까 유권대리. 대리권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유효. 즉 매매대금 갖고 튀어도 이 매매계약은 그대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예요. 유효, 있을 유. 본인에게 유효란 얘기는 본인은 채권 채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매매대금을 갖고 대리인 튀어서 한 푼도 못 받은 본인이라도 유효니까 본인은 책임이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소유권 넘겨줘라 병한테.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원칙이고 상대방 병이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갖고 튄다는 사실을. 또는 도와줬어. 일부러 갖고 튀라고 현금으로 줬어. 계좌이체 안 하고. 알았다.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다. 그때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리권한의 남용사실, 대리권 남용사실을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주로 알 수 있었다가 나와요. 항상 알았다보다 알 수 있었다가 더 어렵거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그대로예요. 일단 대리권 남용이 뭔지부터,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하긴 했지만 대리인 자기이익, 배신적 대리행위. 아, 그러면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대리권 범위 내기 때문에 유권대리다. 무권대리 아니다. 대리권 남용한 경우 무권대리다. 이런 지문도 있어요. X야. 유권대리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 유권대리. 대리권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원칙 유효. 본인 책임진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 따라서 본인에게 무효니까 이 경우라면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 없다로 끝나요. 등기 안 넘겨줘도 돼요. 이는 도와줄 이유가 없지. 그래서 원칙 유효, RR 무효.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어. 원칙 유효, RR 무효. 어디서 들어봤어요? 비진이 의사표시. 법 조문을 그대로 대부분이 갖다 썼어요. 유추적용. 이런 걸 유추적용한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비진이 규정을 유추적용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에 뜬다는 얘기지. 비진에서는 이게 뜨고 유추적용할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나야 되고 대리동네에서는 이게 뜨고 예외가 떠요. 원칙도 떴지만 예외가 더 잘 떠요. 그래서 그대로 외워야 돼. 대리권 남용 원칙 유효 RR 무효.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무효의 경우에는 무니까 채무 없겠죠?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 없다. 있을 유면 책임 있겠지. 있을 유 무 책임 없겠지. 그래서 무 나오면 다 없다야. 한자 한글일 뿐이에요. 무 한자 없다 한글.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이게 많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생약 등기, 병 등기, 무효. 그러면 이놈한테 권리 주지 않아요. 협력 청구할 수 없다. 무니까 없다로 끝나야지.
토지 그래. 어우, 공부 잘하셨어. 대답이 바로바로 나오네. 그러니까 한자 무, 한글 없다. 그래서 알랄 무효가 나오면 책임 없다로 끝났죠. 이게 대리권 남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대리권 범위 내. 하지만 대리인 자기 이익, 본인을 배신 때리는 행위, 이 지문이 뜬 순간 빨리 동네를 파괴해야 돼. 대리권 남용이구나. 또는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했다. 사례형으로도 나와요. 매매대금 횡령했다. 그게 뜨면 또 대리권 남용 동네구나. 그럼 대리권 남용은 원칙 유효, 알랄 무효지. 상대방이 알 수 있었어. 무효지 계산하고 무효가 안 떠. 우리 시험에 알 수 있었다. 본인 바로 이렇게 연결시켜요. 민법의 특성이죠. 중간 단계를 생략해버려. 그러면 내가 빨리 알 수 있었어? 알랄 무효구나. 무. 본인은 책임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겠구나. 민법 머리를 팍팍팍 돌려야 돼요. 그 머리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본을 내어놔야지 돌아갔지. 기본도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 그래서 기본을 철저히 해놓고 달달달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었어. 대리권 남용. 그럼 빨리 알랄 무효지. 빨리 생각하고 지문에 없는 이거 생각하고 무효니까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 없다로 연결돼야겠구나. 이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자, 이게 대리권 남용이었죠. 그래, 대리권에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대리권 남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른쪽 2번. 알랄 무효. 비진익이죠. 유추적용. 자, 첫 번째 측면 대리권 끝났죠. 자, 문제 하나 봐요. 작년 행정고시가 아니라 우리 행정고시라고 합시다. 뭐 어때? 행정고시. 작년 행정고시 임의대리권 범위 틀린 거 밑줄 짜가시고 1번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진다.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여기 딱 밑줄하고 중심 잡아요.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진다. 당연하지. 대리권 수용 임의대리니까. 처음 들어봐도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건 2번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처음 들어봤어. 오늘 처음 들어봤어. 그럼 물음표. 낯선 지문이니까. 오늘 제가 스크린 안 해줬잖아. 그럼 물음표예요. 3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수령권한이 있다. 자, 매매계약 체결 이 대리권이 있는 자는 중도금 수령권한 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돈 주면 다 받을 권한 있다. 연결됐죠. 맞는 지문. 4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 떴어.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이란 두 글자가 붙었고 포괄적 대리권 붙었죠. 그러면 그 판례예요. 그 판례. 포괄적 대리권 수여받은 자는 약속된 이 판례가 나와야 돼. 약속된 매매 대금 지급 날짜를 뒤로 연기해줄 권한이 없다고? 있다로 끝나야지. 그래서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이게 나오면 항상 이 판례예요. 매매 대금 지급 기일 날짜를 뒤로 항상 넣어서 읽어. 그래야 더 쉬워요. 뒤로 연기해줄 권한 있다지. 너 X구나. 틀린 거 사선 딱 꺼버리고 정답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가는 거예요. 자, 5번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처분 권한 없다로 연결되었죠. 그래서 제가 처분 권한 없다 별 3개 추가한 게 작년 22년에 나와서 제가 추가한 거예요. 작년 나왔으면 올해 우리 시험에 뜰 수가 있거든. 그래서 추가로 별 3개를 박은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처분 행위 못한다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떠서 추가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3번 반드시 하셔야 되고 4번 반드시 하셔야 돼요. 3번 4번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다 안 중요해요. 그렇게까지. 이건 작년에 떠서 그런 거. 근데 기본이지. 대리는 처분 권한 없어요. 기본이야, 기본. 2번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된다. 흘러간다. 몰라도 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든 질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 그런 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건너뛰어야 돼.
통상의 임의 대리권은 필요한 한도에서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느냐. 자, 수령 대리권이 뭘까?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의사표시 수령. 뭔가를 받는 거. 그러면 임의 대리인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상대방 의사표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표시는 안 돼. 그것만 안 되고 해제니까 나머지는 수령 대리권 받을 수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도금도 받겠지. 이게 없으면 중도금 못 받아. 이게 연결이 안 돼 버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생각해요. 그래서 맞는지 안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해야 될 거 반드시 해야 될 지문이 있어요. 3번 4번. 정답 지문은 이 두 개에 박혀요. 3번 4번. 얘 흘러가요. 얘도 흘러가요. 얘도 흘러가요. 이런 데다 정답 지문 안 박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출제위원은 정답 지문은 40개밖에 못 한다고. 그 40개를 이런 안 중요한 데다 안 박는다고. 절대. 그래서 정답 지문은 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별 3개 왕별에서 정답 지문을 출제위원은 박을 수밖에 없어요. 80점까지는. 나머지는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이런 데다 박지. 그럼 이제 80점 벗어나는 것들. 네, 대부분 우리가 점수 7점대는 맞춰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중요한 데서 박힙니다. 모든 시험이 그래요. 자, 이제 두 번째 측면.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매매계약 병하고 하죠. 자, 목차가 3개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세요. 현명주의. 이 매매계약의 하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리행위 하자. 세 번째가 대리인의 능력. 대리행위에서 우리가 볼 것. 그래서 중요한 건 대리행위 하자하고 대리인의 능력. 이 두 개가 중요하죠. 자, 첫 번째 현명주의. 현명주의에서 볼 것은 딱 이 3개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즉, 을은 병한테 병! 이거 내 아파트 아니야. 나 갑 아파트 대리인으로 왔어. 좀 사.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건 내 아파트 아니야. 나 대리인이야. 그럼 계약서에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적는 게 보통 99%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 대리인이 본인 이름만 계약서에 적고 본인 도장만 찍었지 대리관계를 현명 표시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안 하니까 소송이 걸리는 거예요. 원칙대로 새 놈 다 적었으면 뭐가 문제가 소송거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세상은 원칙대로 살아야 돼. 물론 이거 괜찮다고 판결을 받았지만 소송 걸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그러니까 소송에 걸렸다는 얘기는 원칙대로 안 해서 소송화가 된 거예요. 자, 본인 이름만 적고 본인 도장만 찍었어요. 계약서요. 괜찮아요. 왜요? 괜찮다. 유효. 자, 이번에는 더 또라이야. 위임장 제시했어. 세상에나 대리인이 계약서에 지 이름만 기재했어. 이건 얘보다 더 또라이지. 대리인이 아니 갑 아파트 파는 계약서에 왜 대리인 지 이름만 기재하냐고. 얘 아파트인데. 희한하지. 그래도 괜찮아요. 왜? 위임장 제시했잖아. 그래서 상대방은 대리라는 거 알거든. 그래서 본인 이름만 적었든 이렇게 오는 거야. 본인 이름만 계약서에 적었든 대리인 자기 이름만 계약서에 적었든 둘 다 괜찮다. 유효.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대리인 자기 이름만 기재했으니까 이건 무효다. X. 대리인을 볼 수 없다. X. 둘 다 괜찮아.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본인 이름만 적어도 돼요. 위임장 제시하고 자기 이름만 기재해도 괜찮아. 유효. 자, 동네가 넘어가요. 이와 같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본인 이름 명자 본인 이름을 현명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을 위한 것이 현명하지 않았죠. 즉 대리관계 표시 안 했지. 요거요. 현명하지 않았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법조문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그대로요. 본다까지 추정한다로 장난친 적이 한 번 있으니까. 물론 정답지문 아니야. 그렇죠? 옳은 거에서 X지문. 어찌됐든 장난을 쳤다는 얘기는 그래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명하지 않았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이것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대리행위 하자. 여기가 중요해요. 대리행위 이 매매계약에 문제가 발생해요.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켰어. 대리인이 이 매매계약 체결할 때 착오를 일으켰어. 대리인이 상대방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착오가 없었고 본인은 병으로부터 사기를 안 당했지. 자, 대리인이 한 이 대리행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 동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본인 안 봐요. 현장에서 계약한 오로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그래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결정합니다. 그래서 본인 착오 없어도 사기 안 당해도 대리인이 사기당했다고? 대리인이 사기당했다고? 그러면 사기 취소할 수 있다로 일단 끝나야 되고, 단 취소는 대리인이 할 수는 없고 본인이, 이 두 개가 연결되어야 맞는 집니다. 대리인이 사기당했어?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먼저 소수로부터 확인하고 본인이 두 번째 확인하고 순서가 있어요. 대리인은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대리인은 취소 해제 권한 없죠? 본인이, 모든 효과는 다 본인, 취소권도 본인, 본인이 취소. 이 두 개를 연결돼야 맞는 집. 자, 이게 바로 의사표시 동네 문제였죠. 의사표시 이것까지 나와요. 비진이 통정 여기까지. 그러면 비진이 통정이 문제됐다. 다 대리인 기준. 착오사실 대리인 기준. 무조건 대리인 기준. 대리인 기준. 자, 이제 법률의 동네 문제가 발생해요. 대리인이 이중매매죠. 이 매수인 병이, 자, 부동산 이중매매 그림. 병이 제2매수인 바빠서 대리인 시켜서 사게 했는데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했죠. 누가? 대리인이 매도행 갑의 배신행에 배임행에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본인은, 얘가 본인이고 얘가 대리인이니까 본인은 이런 사실 전혀 모르는 선이에요. 본인은 안 본다겠어.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그러면 무조건 제2매매는 본인이 몰라도 제2매매는 반사회. 적극 가담하면 무조건 반사회. 따라서 제2매매는 반사회니까 무효. 하나 더, 본인병이 선인 경우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이 경우 본인병 제2매수인병 소유권 취득 없다. 소유권 없다. 여기까지 나오죠. 반사회 지문 하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지문 둘.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 무조건 반사회. 본인 안 봐요. 본인 선이 이딴 거 안 봐. 대리인 기준 외우는 거야. 대리인 적극 가담 무조건 제2매매 반사회. 반사회니까 무효. 소유권 없다. 단어로 공부하는 거야. 단어로. 단지 지문에서 단어를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 단어를 계속 외워. 단어를. 긴 문장은 못 외워요. 우리 뇌 구조가. 단어를 외워서 그 단어를 찾아내서 대리인 적극 가담 반사회. 반사회니까 무니까 소유권 없다. 계속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나왔죠. 엄청 중요하죠. 불공정 법률행위. 자, 아버지가 바빠서 대리인 시켜서 토지를 팔게 했죠. 그런데 10억밖에 못 받았지. 불공정에서 주관적 요건 세 가지. 공박, 경설, 무경험. 공박은 떼어내죠. 공박은 대리인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예외이지. 공박은 아버지 기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놈이에요. 불공정. 공박은 본인 기준. 본인 기준. 이게 대리행위 하자예요. 자, 하나만 더 해봐요. 다음 페이지에 32페이지 4번 봐봐요. 본인의 지시. 그 위까지는 다 한 거야. 3번까지는. 본인의 지시. 방금 4번 찾았어요? 자, 본인이 지시 때렸다. 그러면 지시한 본인 기준이에요. 본인이 지시. 이 본인이 지시라는 두 글자가 뜨면 지시 때린 본인 기준. 그러니까 본인이 지시 때린 본인이 알았으면 대리인이 선이라도 안 거예요. 대리인이 몰랐다. 몰랐다. 주장하지 못해요. 자기가 안 사정을. 그래서 이 조문 그대로 나오고 기억으로도 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해요. 지시 때렸다. 본인 기준.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해 대리인이 몰랐다고 부지가 선이와 같은 말이에요. 몰랐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알면 좋아요. 일단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래서 예외가 대리인 기준 예외가 두 개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불공정에서 공박은 본인 기준. 예외 하나. 두 번째 지시.
지시 때리면 지시 때린 본인 기준. 궁본, 지시본. 이렇게 해도 된다고. 궁본, 지시본. 여러분 좋아하는 머리 글자. 궁본, 지시본. 민법도 가끔 머리 글자 따요. 궁본, 지시본. 언제? 맨 마지막에 따, 저는. 처음부터 제가 궁본, 지시본 했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 아, 궁본이 어디였지? 아, 지시본이 어디지? 그래서 궁박은 아버지 기준. 이렇게 계속 해도 돼. 머리자 굳이 안 따도 돼. 그래도 편하잖아. 자, 대리 능력. 여기도 잘 나와요. 갑이 어린 새싹 5살짜리 부동산 천재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시켰죠. 이놈이 옆집을 2배 주고 팔아줬거든. 다 사정이 있어. 이놈이 부동산 천재 잘 팔아. 잘 팔아. 내 아파트도 2배? 아이스크림에 바꿔 먹었지. 자, 대리는 행위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그대로 나와요. 대리는 행위능력 없어도 돼요. 그래서 5살짜리 미성년자도 본인이 수권만 해주면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될 수 있고요. 피성년 후견인도 될 수 있고요. 피한정 후견인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리는 행위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자, 문제는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된다는 얘기는 미성년자가 이 매매계약할 때 지 부모 동의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직급할 때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제한능력자는. 근데 대리인 수업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어도 돼요. 그게 이 조문의 의의예요. 왜 행위능력점을 요하지 않았느냐? 부모 동의 없이도 대리인 노선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가 아니니까 아이스크림에 바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한능력자 보호하는데 전혀 어긋남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가 아니니까. 자, 문제는 역시나 잘 못 팔았죠. 잘 팔 줄 알았는데 본인이 찾아가죠. 병, 얘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인데 부모 동의 없이 팔았어. 부모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이 계약을 잘못 판,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죠. 취소할 수 없다. 왕별. 가장 많이 나와요.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절대 취소 못합니다. 잘 팔든 못 팔든 그대로 효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요.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없다. 본인뿐만 아니라 얘 어린 놈, 아버지, 법정 대리인도 결론 똑같아요. 내 도움이 없었으니까 취소 안 돼요. 본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대리인으로서 한 이 제한능력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다. 없다. 엄청 잘 나와요. 오케이. 효과 기속. 쉬우니까 빨리 해버릴게요. 모든 효과가 다 본인에게 기속. 모든 효과가 다 본인에게. 여기서 시험은 취소 해지권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이 매매계약에 취소 사유가 생겼고 제한능력 자구사기 강박 또 채무불이행 법정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모든 이 효과 누구한테? 본인한테 갑한테 기소. 그래서 본인이 취소 해지할 수 있는 거지 대리인은 취소 해지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취소 해지 효과 원상회복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 다 본인 갑하고 상대방 갑병이 의무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대리인한테 채무불이행 너 인마 손해배상해. 대리인한테 뭔가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본인하고 정산하는 거예요. 본인하고 당사자. 당사자의 본인 갑하고 상대방 병끼리 취소해지 효과로 정산하는 거예요. 절대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가서 뭔가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효과 기속이죠. 효과 기속은 취소해지 이게 나와. 이거. 본인이 취소해지. 대리인은 취소해지 못해. 효과도 갑병이 부담. 대리인한테는 아무것도 못해. 상대방. 이렇게 논리 순서에 따라 쭉 외우는 거예요. 시간이 됐어. 문제는 좀 이따 볼게. 여러분 너무 되니까 들썩들썩 하잖아요.